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이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정치인의 발언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수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인권 수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4월 26일 일요일 오후 1시 18분입니다. 주말인데 왜 학교에 나와 있냐? 영상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고 연휴 동안 좀 쉬려고 합니다. 원래는 교실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올라가서 막 교무실 문 따고 카메라 세팅하고 이런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지금 휴대폰 카메라로 대충 촬영하고 집으로 가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으니 그냥 후딱 찍고 가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나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뭐 근로의 권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권의 정의와 역사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너의 인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권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국가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을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면서 일상생활 속의 인권 침해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5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들이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하나씩 살펴보죠. 1번, 자격시험 결과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한다. 인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인권 침해 맞습니다. 2013년 금융감독원은 자격증 시험 합격자 명단을 수험번호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이 시험을 본 A씨는 안타깝게도 불합격을 했는데요.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야, 너 떨어졌다며? 뭐라? 어떻게 얘들이 내 불합격 사실을 아는 거지? 알고 보니 친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합격자 명단을 찾아봤고 A씨의 이름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건 겁니다. A씨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것을 사생활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금융감독원에 명단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선 화날만 하죠. 2번, 장애인이 상대어로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 인권 침해일까요? 당연하죠. 이건 장애인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장애인이 반대말의 일반인이라면 장애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장애인이 반대말로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럼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그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뭐라 불러야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기억합시다. 비장애인. 말 그대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다, 비정상이다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지 않아서 많이들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다. 이 발언의 문제점은 뭘까요? 해당 정치인은 정치를 똑바로 하지 않는 나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왜 그 나쁜 사람들과 정신장애인을 똑같은 취급하나요? 정신장애인이 나쁜 건가요? 조현병, 반복성 우울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대한민국에서만 10만 명입니다. 장애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사람들과 비교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하고 싶은 말은 알겠지만 이건 그냥 장애인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친구들끼리 장애인이라고 욕 많이 하죠. 그거 되게 부끄러워해야 할 행동입니다. 실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겐 신뢰가 되는 행동이고, 다른 정치인들이 이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 대체 이 사람들은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걸까요? 3번, 예체능계는 대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에 지원할 수 없다. 정답은? 네, 이것도 인권 침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국가 우수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과 이과 학생들만 지원되고 예체능계 학생들은 2012년까지 기다려도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대에 다니는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부터 예체능 계열 국가우수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4번. 이건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게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그룹 2PM을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2PM 멤버들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국 출신 멤버인 니쿤이 자전거를 돌리면서 망가진 모습에 제작진은 태국 왕자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라는 자막을 넣습니다. 고급스러운 연예인은 왕자고 그 연예인이 망가지면 외국인 노동자인 건가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정적 사례입니다. 마지막 5번. 이 그림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도와서 상을 차리고 있고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림이에요. 그림 자체는. 문제는 이 그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설거지하는 그림은 교과서에 많은데 아빠가 설거지하는 그림은 너무 적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에는 엄마도 설거지를 하고 아빠도 설거지를 하는데 교과서는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집안일하는 그림만 계속 보면 아이들이 집안일은 원래 엄마가 하는 거야. 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1번은 자유권이 침해, 그리고 2에서 5번은 평등권이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장애인이라서, 문이과생이 아니라서, 외국인 노동자라서, 여자라서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고 수업할 때 배웠죠? 모두 다르지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합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관행, 국가의 잘못된 법률과 제도, 이러한 요소들은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나의 인권을 존중받고 남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요소들에서 벗어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인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금방 해결될 수 있겠죠. 장애인을 욕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강요하지 않고 피부색이나 국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나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도 많고 남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인권 침해를 대비해 다양한 국가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 3가지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판하는 곳이에요. 내가 인권 침해를 당해서 억울하면 재판으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범죄로 피해를 입히면 형사재판으로 벌 줄 수도 있고, 범죄는 아니지만 내가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면 민사재판으로 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고, 구청이나 경찰청 같은 행정기관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행정재판으로 억울함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과 관련된 재판만 따로 다루는 곳인데요.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 혹은 국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 이를 심판해주는 기관입니다. 이 심판 과정을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헌법재판소는 2단원에서 다시 배울 테니 스킵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줄여서 인권위라고도 부릅니다. 몇 번 들어서 그래도 익숙하죠?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구제 요청을 하면 해당 사안을 조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스스로 조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러니까 국회, 법원, 정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에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에요. 국민이 인권위에 구제 요청하는 것을 진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진정하면 됩니다. 앞에서 본 실생활의 인권 침해 사례들 있죠? 이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조사한 사례들입니다.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시정권고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국가인권회의 시정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휴대폰 수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인권위의 시정권고는 보통 언론을 통해 뉴스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눈치를 안 보기가 힘들죠. 그 외에도 다양한 인권 침해 구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잘못했을 때 행정심판이란 것을 요청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받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청할 수 있죠. 다 기억하기 힘들면 앞에서 얘기한 3가지라도 기억하세요.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위원회, 줄여서는 법원, 헌재, 인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죠.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영업정지당한 가게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위조된 신분증에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받은 가게도 있어요. 이런 경우 가게 주인은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청합니다.
지나친 처분을 내린 구청을 상대로 억울함을 풀어달란 거죠. 여기서 해결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해결이 안 됐다면 체념하고 포기하거나 혹은 법원에 가서 행정재판을 신청하는 식으로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예시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TV나 유튜브에 내 얼굴이 나와버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내가 피해받은 상황을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쉽진 않겠지만 법원을 통해 초상권 침해로 민사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최근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많이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청각장애인들은 자막이 없으면 그 수업을 듣지 못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한편으로는 좀 놀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쨌든 한 명의 교사인데 그런 점을 좀 신경 썼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청각장애인들이 수업을 못 듣고 있을 거라는. 청각장애인들은 보통 수업을 들을 때 강사의 입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강사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거나 혹은 자막 없이 PPT로만 강의를 할 경우 이들은 수업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4조 수어통역, 문자통역, 자막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대학교는 자기 책임이 아니다, 해줄 예정이 없다면서 이 상황을 애써 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자동 자막 기능은 오타투성이고 자막을 올려주는 대학교도 있지만 1주에서 2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우리는 헌법에 의해 국민들이 평등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나이, 성별, 종교, 장애 등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청각장애인 호예원 씨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관련된 수업들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기에 결국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분명 저 사람도 나만큼 절실하고 간절했을 텐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꿈까지 포기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혁명과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전 세계의 인권의식이 많이 성장했지만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먼 길을 장애인과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봅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노란색 블록은 점자블록이라는 건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로 이 블록을 더듬어가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2016년 10월 서울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에 있던 점자블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멀쩡히 잘만 쓰던 걸 이 인간들은 왜 떼버렸을까요? 동작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 흉물이 될 수 있다라고. 흉물? 과연 점자블록이 흉한 건지 아니면 그걸 흉하게 보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흉한 건지 모르겠네요. 누군가에게 흉한 그것이 누군가에겐 눈이 되고 길이 됩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흉물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인권 수업 막바지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자.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유색인종, 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등등.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에 공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고 그건 당연히 사회적 소수자들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다수자의 인권도 존중하자.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반대로 다수자가 핍박받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당연히 사회적 다수자도 같은 인간이며 같은 인권을 누려야 하니까요. 자, 이제 수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우 더워.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던데 제 수업에서 선택 과제는 오로지 학습지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지는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필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강좌의 목록으로 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들과 수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번 설문지 과제도 당연히 필수입니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으니 편하게 써서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업 열심히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를 훑어보면서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